자, 오늘도 역시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홍 파트너, 어떤 종목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기 검색 종목에서 카페24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우, 지금 뭐 대단히 뜨거운 관심 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카페24는 어제까지만 해도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점 상한가가 나온다면은 살 수가 없죠. 네, 바로 그냥 상한가를 직행하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매집했던 물량 중에서 외국인 물량이 많이 좀 출회가 되면서, 물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침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플러스 1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들은 강하게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오히려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24가 어떤 기업이냐? 카페24는 보통 전자상거래 전문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호스트 사업도 하고 있고 이커머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했던 거는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요건 1호 종목으로 해서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다시 재작년과 작년에는 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카페24가 이렇게 점 상한가나 급등이 나왔냐? 그거는 구글과의 협력 때문에 그렇고요. 구글이 260억 정도의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히 구글이 투자했다고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점으로 올라갈 만큼 강한 뭔가 모멘텀이 있었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강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네이버가 2대 주주면서 이 네이버 관련해서 일단은 이런 그 웹페이지나 이런 온라인 쇼핑 이런 쪽에 좀 이슈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구글의 유튜브에서 이제는 온라인 홈쇼핑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이 유튜버들이 어떤 물건들을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었죠. 그 제약 부분을 판매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쉽게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카페24가 앞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게 본격화되면은 카페24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특히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해서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수급표를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76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18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25,000원을 쭉 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라인 부분이 중요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점 상한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은 25,000원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수창 파트너, 어떤 종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홀딩스 역시나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정치 테마주로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시장에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이정재 씨가 만들었네요. 그럼 이정재 씨 한번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총선 테마주가 지금 막 무분별하게 나오는데 이거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할 때 그 제시카법에 성범죄자 관련된 법안 하는 회의에 야당 측의 박용진 의원이 그거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그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거론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진짜 그걸 체크해 갖고 와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선을 말씀하시는 건 지금 상황에서 뜬금없다. 그러니까 이 뜬금없다가 뭐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지 시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지금 차트가 이제 되나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그 발언한 그 시간대에서부터 대상홀딩스가 팍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추정할 거냐? 첫째, 정상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어떤 전문가에 따라서
주식 할아버지를 데려다 놔도 이거는 정상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냥 시세에 묻지마 추종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어서 실시간 트레이딩 해야 되겠죠. 돈은 계속 몰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던 불특정 다수가 들었다 나왔다 하던 그런 과정의 종목이라고 봐야지 펀더멘탈인가 이런 건 안 돼요, 전혀. 그럼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급으로. 지금 이제 대상홀딩스 HTS에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오늘 오르다가 이 시간이 딱 1시 30분이거든요. 그 회의가 진행되면서 그 발언 나올 때 빼버립니다. 이런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둘 게 저도 차트를 보면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잡아 올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거래가 지금 하루에요 2천억씩 터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몰려서 하루 종일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니까 이 구간에서 이걸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장중 내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분만 하시라고요. 그런 분들만 싸움이 있는 거고, 이 한동훈 총선 출마설은 총선 안 하겠다라는 뜬금없다 이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런 뜬금없다 의미 부각이니까 오늘 오후장에 빠졌던 건 언제든지 또 다시 리바운딩으로 끌어올리거나 뭐 시세를 조정한다 할까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흐름의 모양새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총선 테마주는 함부로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깜냥고 건드려서 그 시세 변동 이용해서 차익을 볼 수 있겠다는 분들은 해도 됩니다만, 펀더멘트 믿고 얼마 가겠지 무턱대고 하는 것은 좀 리스크하니까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항상 많은 파트너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만 테마 접근은 정말 좀 신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계속해서 전태진 파트너 어떤 종목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래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신규 상장주인 KNS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자동화 정비 전문 기업이죠. 원통형 배터리 이제 전류 차단 장치 장비를 최종 고객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또한 이제 LG 엔솔하고 이제 SK온 협력사로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어제 상장을 했고, 아마 아시다시피 따떼부를 기록하고 오늘도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몰리면서 수급이 좀 몰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KNS가 이제 섹터를 떠나서 일단 개별적인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KNS의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은 점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죠. 통상 30% 이하면은 이제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든지 오버행 우려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KNS 같은 경우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19% 수준이고요. 그리고 회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측이 이제 1년 보호 예수를 걸어 놨고, 우리사주조합 등 나머지 주주들도 최대 4년까지 지금 보호 예수를 확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는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정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어차피 거래랑 캔들 자체가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점 기준을 이탈한다면 그 가격대 갭 상승 이후에 오늘 18% 정도의 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오늘 저가를 깨고 나면 그 갭을 매꾸러 내려갈 경우가 있으니까 저가 10만 4,500원 기준을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홍 파트너는 카페24를 말해 주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대상홀딩스에 대해서, 전태진 파트너는 KNX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 하이라이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나 계속해서 수수께끼 종목에 대해서 확인할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전태진 파트너의 종목이었죠. 흥하행운. 정말 멋지게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운 관련된 종목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인 바닥
그 21,500원, 22,100원이죠. 2,100원 라인을 지지해 주는 것을 확인한다라면 다시 한번 리바운딩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한번 슈팅에 나와줄 수 있고, 흥하윤 말고도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수께끼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박찬홍 파트너님부터 힌트 좀 주시죠. 네, 오늘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최초의 그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기의 국제 인증을 취득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필터 쪽에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각종 필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필터뿐만 아니라 또는 삼성의 스마트폰 부품까지 납품을 해서 그 전천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이슈 종목으로 여러 번 소개되었던 종목인데 잠시 눌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힌트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벌써 종목의 이름이 나왔는데, 네, 정답. 시노펙스. 시노펙스. 맞습니다. 자, 우리 전태진 파트너님이 한 발 늦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시노펙스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최초.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힌트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노펙스는 최근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 제품을 국제 인증을 맡았는데 이 혈액 투석기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력이 유합니다. 그런데 시노펙스가 예전부터 이런 필터류 관련해 가지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혈액 투석기 쪽으로 좀 이슈가 되었지만은 원래 시노펙스는 이 FPCB 그리고 이제 PBA라고 해가지고 이 FPCB에 모듈화되어 있는 게 이제 PBA인데 이 FPCB랑 PBA랑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 FPCB 쪽을 납품을 하는데 무려 2천억 정도 한 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시노펙스 앞으로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년에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여러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고요. 일단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는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년 만에 상승세로 턴 어라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IT 교체 수요가 많았고 스마트폰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3년 차가 되는 내년 정도면은 이제는 스마트폰도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내년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FPCB 쪽 이쪽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쪽 사업에서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서 반도체 공정용 필터 이런 쪽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 시노펙스는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포함이 되는데 네옴시티 쪽에서는 왜 이슈가 되냐? 과거에 두산중공업에 이 해수 담수와 관련 필터류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중요한 라인을 줄을 딱 그어 놓는데 4,800원 부분하고 5,200원 부분 딱 이렇게 줄을 그어 놨습니다. 4,800원 부분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4,800원을 오늘 종가로는 4,800원을 돌파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간외에서는 2%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4,800원을 안착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5,200원 정도 부분을 조금 더 돌파해 준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주인공 매매 기법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강의를 해드리는데 주인공 매매 기법 라인에서 이 4,8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이 종목의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800원 안착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수창 파트너 힌트 어떤 게 있을까요? 힌트 아마존 해외 직구 뭐 이런 겁니다.
아마존 해외 직구. 네. 자, 그렇게만 듣고는 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네.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태진 파트너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몇몇 종목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 또 해외 직구 말씀하시니까 지난주에 한번 나왔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이다. 나오지 않았을까? 예. 자, 일단 우리 박찬홍 파트너는 어떤 종목이 떠오르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네. 차라리 인공지능 쪽을 좀 연결했으면 좀 빠르지 않았을까 봐죠. 인공지능을 연결했으면이라고 네. 하는데 자, 일단 정답은 맞추셔야 될 것 같은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최수장 파트너님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SDS입니다. 지금 뭐 안쪽에서는 CJ 대한통운도 나오고요. 한진이라는 종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목이 좀 나오는데 네. 삼성 SDS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음. 대한통화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삼성 SDS는 매출액 주 구성이 2012년도부터 물류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스마트 물류는 해외 배송 쪽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그 개인 소비자보다는 B2B 기업이라고 했죠. 고객사들, 사업주들이 해외 배송할 때 이 모든 물류의 선적 과정 및 배송 과정들을 전담해서 물류 비용을 절감해주는 서비스랍니다. 최근에 해외 직구 물량이 맞았어요. 물동량이. 그리고 여러분 배터리도 물류 스마트 물류에 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류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시장성이 확대되는데 이게 주목되는 요인은 이 회사가 정말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더 주목되는 성장성이 주목된다는 것. 또 하나 끝으로는 아까 인공지능도 얘기했잖아요. 이 회사는 실제 클라우드입니다. 내년에 아마존 비롯한 이 빅테크 구글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약 150조 원 정도의 클라우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삼성 SDS입니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이나 에퀴닉스 주가 상승이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삼성 SDS다. 저는 이렇게 타이밍보다는 이 종목의 긴 추세의 흐름에서의 포인트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자리 수익이라면 추세를 추종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태진 파트너 힌트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다 맞히실 것 같은데 가벼운 통증부터 근육통까지 붙이거나 뿌리거나. 자, 일단 파스 생각이 확 나는데요, 진짜. 우리 박찬홍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같으세요? 예전에 혹시 그 펭귄 아닌가요? 펭귄? 네, 펭귄이 파스를 들고 다녔던 그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 폐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이 종목을 쉽게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최수창 파트너 어떤 종목 같으세요? 파스는 다 나오는데 딱 네. 나오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정답. 정답. 신신제약. 신신제약. 네. 나는 파스가 좋더라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분. 신신제약 이야기가 나왔네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신제약 말씀 그대로 파스 만드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이슈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신제약 같은 경우가 이전부터 좀 시세를 보여왔던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니들 기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 관련된 특허를 또 가지고 있죠. 이 마이크로니들 기술 자체가 차세대 기술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호팜을 통해서 중국 대형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에 5년간 이제 총 54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고 중국 이 의약품 시장이 약 300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 제약사와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니드를 이용한 원형 탈모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에 붙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형 탈모 치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프고 톡톡톡 치고 있어가지고 네네. 주사가 톡톡톡 치서 기분도 나쁘고 아프거든요. 효과도 없어. 이게 안 되면 제 피 뽑아야 됩니다. 피 뽑아야 아하. 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마이크로니드를 활용한 기술이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불편함이 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잠깐만 보게 되면 네네. 지금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가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추세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렇게 레벨업하는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